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프트 류정환입니다. 오늘은 4-4 Method of Images 해보겠습니다. Method of Images는 한국말로는 영상법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상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이미지를 직역하면은 영상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동영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학계에서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영상이라고 번역하고, 이때 영상은 동영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과연 영상법이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엘렉트로스태틱 프로블럼에서 저희가 이제 엘렉트릭 포텐셜이나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를 구하기 위해서 푸아송이나 라플라스 방정식을 쓰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떤 이런 경계 조건이 좀 너무 직접적으로 푸아송이나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좀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경계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적절한 이미지 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미지 찰지로 대체하면은 간단하게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Method of Images, 영상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피규어 4-3 A번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희가 V나 이 값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구하려고 하냐면은 y가 0보다 큰 지점에서의 V나 이 값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런 부분이, 여기 보시면 y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y축상에 0,d,0 위치에 Q라는 포인트 찰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0인 부분, y좌표가 0인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large grounded plane conductor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arge grounded zero potential conducting plane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V가 되는 거고요. 뭐 무한히 넓다고 해도 되고 충분히 넓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V 값이나 E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전화가 배치가 되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미지 메소드가 적용된 결과고, 이걸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된 라지 플레인을 그렸고요. 컨덕팅 플레인을 그렸고, 여기 점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도체 내부에는 많은 자유전자가 있거든요. 자유전자가 이런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끌려와가지고 배치가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전기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점전하니까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도체 표면에서는 전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여기도 몇 개 더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전하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그라운드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아래쪽에서 왔을 거예요. 이 아래쪽 면에서 전자가 위로 딱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전자가 빠졌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되겠죠. 한마디로 그런 걸 전공 혹은 양공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가 연결돼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전공이 생기지가 않고 이곳에서 전자들이 이제 보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위쪽 표면에 쌓여있는 전자는 이 그라운드에서 온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전하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딱 생각해 보면은 이 가우스면 내부에 한마디로 이 아래쪽 표면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장이 생기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런 배치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전기력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서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전기장이 0인 거죠. 따라서 전이도 0입니다. 왜냐면 전기장이 없는데 지금 이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 자체가 0V거든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V면서 전기장이 없으니까 전이체가 다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래쪽 부분은 지금 다 0V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y가 0보다 클 때 이런 부분에서 이 Q라는 포인트 찰지가 위치해 있는 0,d,0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의 엘렉트릭 포텐셜이 알고 싶은 거예요. 뭐 엘렉트릭 필드 인텐서티는 결국에는 V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유식 쓰면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V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V를 구하려면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어떤 로에스가
균일하지 않게 로에스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Q라는 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처럼 위에 나온 식처럼 이런 식을 풀어야 돼요.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점전화에 의한 거랑 그 다음에 로에스, surface charge density에 의한 엘렉트릭 포텐셜에 대한 식이죠. 이제 이런 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혹은 저희가 4단원에서 처음에 배웠던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y가 0보다 큰 지점 이런 데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용할 때 q를 제외하면은 엘렉트릭 찰지가 없으니까 포아손 방정식이 아니라 라플라스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풀 때 뭐 이런 아래의 경계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경계 조건들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 한마디로 y좌표가 0인 곳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Q점이랑 매우 가까울 때는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그냥 점전화 딱 하나 있을 때 형태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전이가 이렇게 약간 곡선처럼 돼 있죠.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 이렇게 휘어졌겠죠. 이 마이너스 찰지 때문에. 그런데 이 점전화 안전 근처를 보면은 마치 직선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냥 직선처럼 보입니다. 뭐 납득이 가시죠 이것도. 당연히 이런 데도 휘어지긴 했지만 이 Q점에 무한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바로 근처에서는 휘어지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Q점에서 매우 먼 점. 근데 지금은 y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g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y는 플러스 무한대예요. 왜냐면 이제 y가 마이너스인 곳은 이게 만약에 무한평면이었다고 하면은 y가 마이너스인 곳은 0이니까 플러스인 곳만 딱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 무한히 머니까 포텐셜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포텐셜 펑션 is even. 펑션이 even이라는 얘기는 even 펑션, 즉 우함수 말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엘렉트릭 포텐셜 같아야 되고 g 대신에 마이너스 g 대입해도 엘렉트릭 포텐셜 같아야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계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v 값을 라플라스 이퀘이션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조건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도 풀기가 어려운 게 일단 이 로에스 구하는 거 지금 이게 균일하지가 않죠. 로에스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로에스 구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로에스를 구한 다음에도 거리에 따라서 이런 점뿐만 아니라 이런 임의의 위치에서도 이런 적분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메소드를 씁니다. 그럼 이미지 메소드는 무엇인가? 4-4점을 보시면은 포인트 차지 앤 컨덕팅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상황이죠. 다시 그림 4-3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B번 그림을 볼게요. B번 그림 보기 전에 A번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이제 전기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알았거든요. 이렇게 전기력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 알았는데 이게 마치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여기에 딱 마이너스 찰지, 여기가 이제 플러스 Q 찰지였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Q 찰지가 딱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요 거리도 이제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점전화랑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이 있는 상황인데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0, 마이너스 D, 0 좌표에 마이너스 Q가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뭔가 비슷한 모양이 돼요. 실제로 이런 경계 조건도 네 가지 경계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일단 여기는 0V가 되어야 되는데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면은 지금 이런 점들은 다 이 점전화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거든요. 이 거리랑 이 거리도 같죠. 뭐 이 거리랑 이 거리도 같고 이 거리랑 이 거리도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점전화 식을 세워보면은 두 개의 점전화에 의한 엘렉트릭 포텐셜 식을 세워보면은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가 딱 반대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 됩니다.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조건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Q가 있어도 이 근처로 한없이 다가가면은 이 점에 비해서 이 점의 전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에 의한 전위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거죠. R이 0으로 갈수록 이 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X나 G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Y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때도 만족을 하죠. 제로 포텐셜이 되죠. 이때도. 그 다음에 4번 지금 이 상황도 X나 G에 대해서 이분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 로에스도 빨리 찾아내야 되고 아니면 뭐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안 하고 뜬금없이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있었던 그라운디드 플레인은 없애주고 있지도 않았던 이런 이미지 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찰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되는지 이런 데가 근데 이제 이런 두 개의 식이면은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만큼 앞부분 식이 이게 4파 엡실론 제로 R 플러스 분의 Q R 플러스는 내가 알고 싶은 필드 포인트와 플러스 Q 사이 거리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Q 딱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Q죠. 그래서 찰지가 마이너스 Q고 거리 R 마이너스 이 R 마이너스는 우리가 알고 싶은 필드 포인트와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Q 이미지 찰지 사이 거리예요. 이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요 실제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다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유니크니스 서그럼 즉 유일성 정리했었죠. 유일성 정리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은 어차피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유일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해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견하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추론을 하든 우아하게 방정식을 풀든 아니면 그냥 추측으로 아무 식이나 때려 박든 뭔가 이건 사인 함수일 것 같아 이건 뭐 코사인 함수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해가 맞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런 이미지 찰지 확실치 않지만 한번 해봤어요. 해봐서 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더니 성립을 합니다. 이런 경계 조건들을 라플라스 방정식도 만족을 하고 그럼 이제 얘가 답인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거 계산하기 엄청 복잡하죠. 혹은 이런 경계 조건 1번부터 4번까지 다 만족하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게 풀렸어요. 네, 점전화 두 개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지금 이런 마이너스 Q라는 찰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이런 곳에서의 V 값이나 E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가 실제로 있었으면은 네, 이런 데서는 지금 엘렉트릭 찰지나 지금 이런 곳에서는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 안 나오죠. 지금 이런 점을 보면은 플러스 Q와 거리는 좀 멀고 마이너스 Q랑은 좀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은 엘렉트릭 포텐셜이 분명히 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아까 0V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 쓸 때는 저희가 딱 해당하는 부분 이런데 y가 0보다 클 때에서만 엘렉트릭 포텐셜 값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식을 통해서 구해진 거는 y가 0보다 클 때만 되고 y가 0보다 작을 때는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나 e가 0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있을 텐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 그릴 때 이렇게 두께가 있게 그리고 위에 마이너스 찰지가 이렇게 대전이 되고 밑에는 찰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는 그라운디드 컨덕팅 플레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플레인이 수학적으로는 두께가 없는 어떤 그냥 면이죠. 두께가 있다는 건 이미 부피도 있는 거고 그러면 3차원이니까 그건 더 이상 플레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자기학은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실제 존재하는 모든 도체는 다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학적으로 두께가 없는 면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는 두께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도 두께가 있죠. 실제로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쪽에는 이런 마이너스 찰지들이 쌓이는 거고 밑에는 찰지가 쌓이지 않아요.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지금 플레인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두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두께가 없더라도 두께가 실제로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만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고 밑에는 존재 안 하는데 두께가 점점 얇아지다가 두께가 0이 되니까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두께가 무한히 0에 가깝다고 해도 밑에는 엘렉트릭 필드 라인이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봐야죠. 두께가 아무리 얇더라도 일단 뭐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Positive point charge Q is located at distances D1 and D2.
respectively from two grounded perpendicular conducting half planes as shown in figure 4-4a. 그림 보라고 되어 있네요. Determine the force on Q caused by the charges induced on the planes. 4-4a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이 그림이죠. 얘가 이제 half conducting plane이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더 이상 무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평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alf conducting plane이고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D1, D2 거리고 여기 찰지 Q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Q 있고 여기가 컨덕팅이니까 이제 표면에 마이너스 찰지들 대전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전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Q랑 마이너스 찰지들이랑 서로 힘 주고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곳에서의 E 구하면은 거기다 딱 Q 곱하면은 F 이 힘을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E는 요거는 이제 뭐 V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오브 엘렉트릭 포텐셜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 메소드 쓸 거면은 직접 엘렉트릭 포텐셜 안 구하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메소드 오브 이미지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뭐 이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Q가 있겠네 그냥 이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항상 그 경계 조건들을 만족하는 배치를 딱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이런 부분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0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여기 컨덕터로 돼 있고 그라운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플러스 Q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 찰지들로 대체한다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 이미지 찰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거리가 같은 점들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을 구했을 때 얘가 이제 0이 딱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점에서도 지금 V 값이 0이 나오나요? 지금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서로 다르죠. 지금 이 플러스 Q랑 훨씬 가까우니까 엘렉트릭 포텐셜이 여기는 0보다 크겠네요.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점을 봐도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 되려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마이너스 Q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마치 여기 방금 앞에서 했던 것처럼 플레인이 하나 있고 여기도 플레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Q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끝났나?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데서의 엘렉트릭 포텐셜 구해보면은 거리 서로 같죠. 그래서 이 두 찰지에 의한 거는 0V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이 세 번째 마이너스 Q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점으로부터 이 점과 거리가 같은 이런 점에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임의의 점이니까 뭐 다른 점들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점들 이 컨덕팅 플레인이 있던 자리 이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엘렉트릭 포텐셜이 0이 나오려면은 딱 이 자리에 플러스 Q가 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의 위치가 어디로 바뀌든지 여기랑 여기 거리 같고 여기랑 여기 거리 같으니까 엘렉트릭 포텐셜 값이 0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E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 찰지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바로 뭐 이런 곳에서 엘렉트릭 포텐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Q점에 작용하는 힘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당길 테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밀 테고 얘는 이렇게 당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각각 쓰면은 이 왼쪽 거부터 해보면은 이렇게 좌표 일단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X축, Y축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D1, D2였으니까 일단 얘부터 보면은 거리가 지금 ED1이죠. 거리가 ED1이고 전기장 혹은 이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Q제곱에 4파엡실론 제로 거리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Y 딱 써주고 얘도 식 비슷하겠죠. 거리만 이제 D2의 2배니까 2D2의 제곱으로 바뀌고 방향은 마이너스 AY 방향이고요. 방금 한 게 마이너스 AY 방향이니까 방금 한 게 요거였네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AX 방향이고 거리가 ED1 제곱이고 그다음에 얘는 이게 지금 ED1 여기가 ED2니까 이제 여기 제곱은 여기 제곱 더하기 여기 제곱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그래서 각각 거리 제곱 해주고 이제 이 식은 여기 식은 뭐 썼냐면은 4파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AR 뭐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제 전기장식인데 전기장이 아니라 힘이니까 Q 하나 더 곱해줬는데 전기장 형태로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 식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단위 벡터 기본 단위 벡터 베이스 벡터들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아니라 R 세제곱분의 R 벡터 형태로 써준 거죠.
어차피 이거 R 세제곱분의 R 벡터가 네 이제 요게 이제 AR이니까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써주시면은 다 합쳐서 주시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요. 되게 쉽죠? 원래였으면은 여기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전하들이 어떻게 배치될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이 거리도 달라가지고 뭔가 대칭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힘 구하기 되게 어렸을 텐데 이미지 찰지 이용하면 SW 이미지 쓰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4-4.2 라인 찰지 앤 패러럴 컨덕팅 실린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잠깐 목차로 돌아가서 저희가 지금 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메소드 이미지스 오늘 한 대가 여기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웬만한 학교들은 이 부분을 잘 배우지 않아요. 특히 이 데이비드 챙 책 말고 다른 책 사디쿠나 이런 책들 보면은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보면은 학교 시험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되면은 이런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학교 뭐 시험 시간 길어봤자 2시간이잖아요. 뭐 3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짧으면 뭐 1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자기학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을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선택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간다고 해서 크게 나중에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넘어갔다가 필요하시면은 다시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책에는 잘 안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 4-5 가면은 이거 보면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거든요. 네, 여긴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재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만약에 안 나오시면은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나오는 것만 보세요. 저는 근데 다 할 거예요. 이 책 그 스킵 없이 다 할 거여가지고 일단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